QLD TQQQ로 인생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투자자가 아니라 흔들리는 심리와 싸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보다 먼저 Say No의 가르침부터 꺼내겠습니다. Say No는 처음부터 사람 멱살을 잡습니다. 표절하는 놈들 이야기로 시작해서 연놈 같은 표현도 막 던지면서 기분 좋은 자기계발서의 문법을 아예 부숴버립니다. 그 거친 말투가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그 불편함이 진짜 현실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 앞에서 흔히 하는 자기 합리화를 Say No는 아주 짧은 문장으로 칼같이 찢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칼이 가장 먼저 겨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컵라면 같은 인스턴트 재테크 지식입니다. 물만 부으면 바로 돈이 되는 방법, 한방에 역전하는 버튼, 비밀 공식, 남들만 아는 루트, 이런 말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약한지 Say No는 너무 정확히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QLD TQQQ에 끌리는 마음도 그 심리랑 닮아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속도를 올려줍니다. 하지만 속도는 늘 유혹이 됩니다. 유혹은 규칙을 무너뜨립니다. 규칙이 무너지면 결국 계좌가 찢어집니다. Say No가 반복해서 때리는 건 노력 부족이 아니라 방향 감각 부족입니다. 페달을 죽도록 밟았는데 왜 나는 보상이 적냐고 하소연하는 사람에게 그럼 핸들은 어디로 잡고 있냐고 묻습니다. 이게 투자로 오면 더 잔인합니다. 여러분이 매달 월급에서 돈을 떼어넣고 유튜브를 보고 뉴스도 보고 밤늦게까지 차트도 보고 그러면서도 계속 흔들리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없으면 노력은 그냥 피로가 됩니다. 피로가 쌓이면 결국 어느 날 한 번에 터집니다. 그리고 그 터지는 순간이 보통 레버리지에서 옵니다. QLD TQQQ는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솔직한 상품입니다. 나스닥이 오르면 더 빠르게 올라가고 나스닥이 꺾이면 더 빠르게 꺾입니다. 문제는 상품이 아니라 그 상품을 쥔 사람의 상태입니다. Say No가 말하는 강의팔이, 임장팔이, 재테크 상담팔이, 그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의 절박함을 돈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에 가장 쉽게 잡히는 순간이 언제냐면 마음이 급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이 QLD TQQQ를 사는 순간 머릿속에 자동으로 이런 문장이 깔립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진짜로 빨리 간다. 이번엔 내가 늦지 않는다. 이 문장이 나쁘지 않게 들리죠? 그런데 Say No식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컵라면을 찾고 있다. 나는 인스턴트를 찾고 있다. 나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를 숭배하고 있다. Say No가 경멸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사람,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사람, 남의 성공을 구경하다가 결국 그 구경거리의 먹이가 되는 사람. 이게 투자판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남들 수익 인증을 보다가 내 규칙을 버리고 따라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간 자리에서 누군가는 물량을 덜어냅니다. 그리고 그 덜어낸 물량의 상대가 보통 늦게 온 여러분입니다. Say No가 말하는 과시의 연놈을 믿지 말라는 문장은 투자로 오면 더 날카로워집니다. 나는 몇 억 벌었다. 나는 누구를 만나봤다. 나는 비밀을 안다. 이런 말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더 차분해지셔야 합니다. 부자는 되게 조용합니다. 진짜 고수는 설명보다 결과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진짜 투자 성과는 하루 이틀의 스크린샷이 아니라 몇 년의 루틴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반발하실 겁니다. 그럼 QLD TQQQ는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Say No는 극단적으로 몰아붙이지만 우리가 가져갈 건 방향 감각입니다. QLD TQQQ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걸로 인생 역전이라는 감정으로 들어오시면 거의 반드시 흔들리십니다. 둘째, 이걸로 내 자존감을 증명하려고 들어오시면 시장이 여러분을 가장 잔인하게 교육합니다. 셋째, 이걸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들어오시면 꼭지에서 박수치고 바닥에서 울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들어와야 합니까? 도구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Say No가 말하듯 돈은 단순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보는 눈,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능력, 문화와 시장을 읽는 감각, 경쟁 속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승리하는 힘입니다. 이걸 투자원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자산을 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언제 더 살지, 언제 줄일지, 언제 멈출지 규칙으로 적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흔들릴 때 무엇을 할지 행동을 미리 정해놔야 합니다.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흔들리는 순간에는 절대 못 정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투자자가 아니라 생존자 모드로 들어가니까요. Say No가 노력의 방향을 말했듯이 QLD TQQQ도 방향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은 딱 세 가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장기 우상향을 믿고 변동성을 견디는 방향, 중기 사이클을 이용하되 손절과 리밸런싱 규칙을 가진 방향, 단기 트레이딩을 하되 잃어도 되는 돈과 잃으면 멈추는 규칙이 있는 방향. 이 세 가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 그건 방향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감정은 시장에서 제일 비싼 결제수단입니다. 세이노 독서 후기에서 핵심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강 신경 쓰지 말고 젊을 때 극단으로 몰아붙여 일하라는 조언. 그 부분에 대해 반대하셨죠. 이 대목이 투자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QLD TQQQ는 정신 건강을 갈아넣기 쉬운 상품입니다. 밤에 미국장이 열리는 시간에 빨간 봉과 파란 봉을 보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투자라기보다 중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독은 반드시 과투자로 이어집니다. 과투자는 반드시 실수로 이어집니다. 실수는 반드시 손실로 이어집니다. 손실이 커지면 그때부터는 회복이 아니라 복수가 됩니다. 복수 매매는 계좌를 끝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하실수록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생활이 더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판단이 무너집니다. 체력이 무너지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투자로 보상심리가 들어옵니다. 그 보상심리가 레버리지와 만나면 한 번에 크게 흔들립니다. 세이노가 말하는 독선적 조언의 위험은 모든 사람이 같은 체력, 같은 환경이라고 가정하는 데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변동성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체력과 성향에 맞게 시스템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QLD TQQQ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세이노가 혐오하는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뭘 해야 되죠? 언제 사야 되죠? 얼마를 넣어야 되죠? 이 질문이 나쁜 이유는 질문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답을 주면 그 답이 틀렸을 때 책임을 넘길 수 있거든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투자자가 아니라 의존자가 됩니다. 의존자는 시장에서 오래 못 갑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틀입니다. 먼저 돈의 역할을 나누셔야 합니다.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 이 셋이 섞이면 끝입니다. 투자금이 생활비를 건드리는 순간 여러분은 한번 흔들릴 때마다 인생이 흔들립니다. QLD TQQQ는 인생이 흔들리면 바로 계좌가 흔들리는 상품입니다. 그러니 투자금은 투자금으로만 존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목표를 한 문장으로 고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QLD TQQQ로 몇 년 안에 부자가 되겠다. 이런 문장은 위험합니다. 나는 매달 투자 루틴을 유지해서 장기적으로 자산의 성장률을 높이겠다. 이런 문장이 현실적입니다. 전자는 속도에 취하고 후자는 시스템에 집중합니다. 세이노식으로 말하면 전자는 컵라면이고 후자는 밥입니다. 그 다음은 매수의 논리를 하나로 줄이셔야 합니다. 논리가 여러 개면 흔들릴 때 핑계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를 때는 성장주니까 산다. 내릴 때는 장기니까 산다. 옆에서 누가 비싸다 하면 분할이니까 산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사게 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자기 위안입니다. 매수 논리는 단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입니다. 나는 장기 우상향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을 산다. 그리고 큰 하락이 오면 추가 매수한다. 대신 추가 매수에는 상한선이 있다. 이게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욕심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QLD TQQQ의 핵심 위험이 나옵니다. 추가 매수를 하락마다 계속하면 어느 순간 총알이 바닥납니다. 그리고 진짜 바닥이 올 때는 총알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멘탈이 무너집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팔게 됩니다. 팔고 나서 반등이 오면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가장 흔한 죽음 루트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감정이 아니라 규칙이어야 합니다. 기준을 하나 정하셔야 합니다. 가격이 얼마일 때, 변동성이 얼마나 커졌을 때, 시장이 어떤 상태일 때 나는 추가로 얼마를 넣겠다. 그리고 그 추가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한계가 없으면 결국 생활비를 건드리게 됩니다. 세이노가 경멸하는 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태도입니다. 나는 투자금으로만 한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통장을 끌어다 쓰는 순간 그때부터 자기 기만이 시작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오실 겁니다. 그럼 그냥 현물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잘 쓰면 효율이 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의 효율은 수익률이 아니라 규칙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효율입니다. 규칙을 지킬 수 없으면 레버리지는 효율이 아니라 벌금입니다. 세이노가 싫어하는 강의파리는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결국 책임을 빼앗습니다.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남이 만든 매매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결과가 좋을 땐 내 실력 같고 결과가 나쁠 땐 남 탓을 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실력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성장하지 않으면 언젠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언어로 규칙을 써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거창하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짧고 단순해야 합니다. 나는 매달 정해진 날에 QLD를 산다. 나는 변동성이 과하게 커질 때 TQQQ를 소량으로만 추가한다. 나는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놓는다. 나는 공포가 커질수록 매수 버튼이 아니라 루틴으로 돌아간다. 이 정도면 됩니다. 이제 세이노의 독서 후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을 가져오겠습니다. 학력과 학벌을 무시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있었죠. 그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기가 못하는 걸 마치 안 하는 것처럼 포장하지 말라. 이게 투자로 오면 이렇게 됩니다. 상품 구조를 공부하기 싫은 걸 나는 감으로 하는 스타일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리스크를 계산하기 싫은 걸 나는 배짱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손실을 견디기 싫은 걸 나는 장기 투자자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이 포장은 시장에서 다 뜯깁니다. 특히 레버리지에서 더 빨리 뜯깁니다. QLD, TQQQ를 제대로 하려면 딱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 상승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과신합니다. 둘째, 하락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공포에 지배됩니다. 셋째, 레버리지는 그 두 감정을 증폭합니다. 그러니 전략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감정 증폭을 막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장치라는 건 신기한 지표가 아닙니다. 천재적인 매매 타이밍이 아닙니다. 세이노가 말하는 방향과 시스템입니다. 나는 언제 매수한다. 나는 언제 멈춘다. 나는 언제 줄인다. 나는 언제 쉬는가. 이 네 줄이 장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이노가 비판했던 테이스트의 소비 이야기를 투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 무조건 아껴라. 이 말은 일부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문제는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쓰느냐입니다. 투자에서도 같습니다. QLD, TQQQ에 돈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다 성장 투자가 아닙니다. 그 돈이 규칙을 배우기 위해 쓰인다면 성장입니다. 그 돈이 자존감 보상과 비교 심리를 채우기 위해 쓰인다면 소비입니다. 겉으로는 투자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소비입니다. 계좌로 하는 소비는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이라는 형태로 더 큰 대가를 치르니까요. 결혼식에 과하게 쓰고 돌잔치에 과하게 쓰고 전세 살면서 호텔 행사에 돈을 태우는 문화, 세이노가 이해 못한다고 했던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을 투자로 옮기면 똑같습니다. 비상금도 없고 빚도 있고 생활이 불안한데 한 방을 노리고 레버리지에 올인하는 선택. 이게 개좌판 호텔 돌잔치입니다. 사진은 화려하지만 청구서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가 올 때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QLD, TQQQ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레버리지의 마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향과 규칙이 만든 결과입니다. 세이노의 말이 거칠어도 그 거친 말 속에 있는 핵심은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구조를 보라는 겁니다. 인스턴트 찾지 말고 루틴을 만들라는 겁니다. 열심히만 하지 말고 방향을 잡으라는 겁니다. 많이들 물으십니다. 지금이 고점이면 어떡합니까? 그 질문은 사실 고점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규칙이 없어서 두려운 겁니다. 규칙이 있으면 고점에서도 할 일이 있고 저점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규칙이 없으면 고점에서는 쫓아가고 저점에서는 도망갑니다. 그 차이가 몇 년 뒤 자산을 갈라놓습니다. 많이들 또 물으십니다. QLD가 좋습니까? TQQQ가 좋습니까? 이건 상품 비교가 아니라 본인 비교입니다. 내가 변동성을 견딜 수 있으면 TQQQ 비중을 조금 늘릴 수 있고 내가 변동성을 견디기 어렵다면 QLD 중심이 맞습니다. 중요한 건 더 센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걸 고르는 겁니다. 시장은 오래 버틴 사람에게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버리지는 오래 버티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여러분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오늘 밤 차트를 켜기 전에 종이에 한 줄만 쓰십시오. 나는 QLD, TQQQ를 왜 하는가? 이 한 줄이 바로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두 줄만 더 쓰십시오. 나는 언제 산다. 나는 언제 줄인다. 세 줄이면 됩니다. 그 세 줄이 여러분을 레버리지의 감정 폭발에서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에게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칠고 독선적으로 들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이 왜 젊은 세대에게 열광을 받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군가는 달콤한 말로 위로만 해주는데 세이노는 현실을 들이밀어줍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가장 필요한 건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현실입니다. 특히 QLD TQQQ처럼 빠른 도구를 쥐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건 아마 속도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필요한 건 방향입니다. 속도는 방향이 맞을 때만 축복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재앙입니다. 오늘부터 QLD TQQQ를 버튼이 아니라 도구로 대하시면 됩니다. 도구는 감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구는 규칙만 요구합니다. 규칙을 가진 사람에게 레버리지는 칼이 아니라 망치가 됩니다. 규칙이 없는 사람에게 레버리지는 망치가 아니라 폭탄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